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베스트셀러 책을 가지고 왔어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 저도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뻔한 내용 아닐까? 제목만 봐서는 너무 뻔한 내용 아닐까? 많이 봤던 그런 내용들이 중복되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안 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서점에 가서 이 책을 대충 이렇게 내용을 훑어봤는데 내용이 좋아서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그 책을 읽었거든요. 네, 그 1만 시간의 법칙을 집어치우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요. 그래서 차이는 우리가 습관이 만들어가는 그런 차이는 그런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횟수의 문제라고. 횟수가 아주 매일매일 꾸준히 만들어가는 그 횟수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노련하게 익숙하게 하기 위한 것이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횟수에서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내용들을요,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바탕을 그런 학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이 경험한, 실제로 경험한 내용들을 토대로 그렇게 책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것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표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프나 표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또 이분이 직접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책을 쓴 작가님이요. 제임스 클리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미국 최고의 자기 개발 전문가이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블로그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기가 많아지면서 책도 내게 되었고, 강연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온라인 학습 사이트인 습관 아카데미까지 개설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이러한 아주 작은 습관들을 만드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책도 실생활에서 사용해 볼 수 있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실전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그런 조언들을 해줘요. 그래서 한번 자신이 어떤 변화를 원하고 그 다음에 어떤 목표치가 있는데 자신이 그것이 잘 안 되고 자꾸 포기하게 되고 한다면 이러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서 말하는 대로 한번 해보시면 정말 성과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각을, 그러니까 습관을 만드는데 새로운 시각을 눈뜨게 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처음에 어떻게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됐냐면요. 고등학교 시절에 야구 선수였어요. 이분의 아버지가 야구 선수로 하셨고 4살 때부터 야구를 좋아했고 아버지처럼 야구 선수가 되는 것이 프로 야구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어느 날 친구가 야구를 하고 있는 거를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친구가 방망이를 휘둘렸는데 손을 놓친 거예요. 손이 미끄러져서 방망이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도가 엄청 나잖아요. 근데 그 방망이에 얼굴을 맞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응급치료를 하고 너무 많이 다쳐서 코뼈가 아예 부러지고 그래서 후각을 어, 잃,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그리고 또 뇌에도 금이 여러 군데가 가고, 그러니까 몇 군데에 뇌가 금이 갔냐면요. 얼굴에 뼈가 30조각이 나는 그런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앞면이 다 금이 가고 뇌까지 다 금이 간 상태였어요. 코뼈는 막 형태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눈도 돌출이 되고 막 그런 상태였는데 거기서 안 돼서 큰 병원으로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급하게 이송을 해서 거기서 수술을 여러 번 받고 치료를 받고 그래서 퇴원을 해요. 그래서 자신이 운전을 하는데도 그러니까 팔다리는 괜찮으니까
걸어 다니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눈 때문에 눈이 돌출해서 제자리를 잡고 시력을 확보하는 그런 시간이 8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8개월 동안 회복하고 재활훈련을 하고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운전을 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재활훈련을 통해서 계속 나아지는 그러한 치료 과정이 있었어요. 1년이라는 치료 과정이 있었고요. 이분이 야구 선수였으니까 야구장으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있다가 재활치료를 하고 가보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멀리 자신이 그러니까 떠나 있었던 거죠, 야구장을. 그래서 1군이었었는데 2군에서도 밀려나고 2군에서도 그냥 대기의 선수로 있게 돼요. 그러다가 조금씩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3학년이 됐을 때는 1군으로 돌아가기는 했어요. 1군으로 돌아가기는 했는데 선수는 거의 뛰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그동안 이제 재활하냐고 시간을 버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몸이 힘들었으니까 그것을 또 회복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시간을 보냈는데 어디서 많은 변화가 생겼냐면요.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이분이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야구 생활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느 것부터 시작을 했냐면요. 숙면하는 거. 잠을 잘 자야지 그런 운동을 잘 할 수가 있잖아요. 몸도 건강하고. 그래서 일찍 자고. 그리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 자기만의 공간이 있잖아요.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러한 습관부터 깨끗이 치우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또 공부에도 또 열심히 하고 해서 1학년 내내 전부 A 학점을 받고요. 이분이. 그리고 꾸준하게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씩 습관들을 자꾸 추가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운동하는 그런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선수니까 근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193cm래요. 키가. 큰 키에 77kg밖에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근력도 없고, 그 다음에 아픈 상태에서니까 체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고, 살도 많이 빠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운동을 꾸준히 함으로 인해서 90kg까지 근육으로 만든 90kg가 몸무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2학년 때는 투수진까지 들어가고 이렇게 조금씩 계속 성장해가는 그러한 시도를 계속했어요. 추가적으로 늘리면서 습관들을. 그래서 사소한 습관들을 계속 꾸준히 늘리면서 그것이 몇 년, 1년, 2년, 3년 추가적으로 누적이 되면서 조금씩 결과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중점적으로 한 게 수면 습관하고 공부 습관, 근력 훈련 이런 것들을 6년 내내 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 계속. 그래서 6년 동안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졸업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테니슨 대학교에서 최고의 남자 선수로 선정되었고요. ESPN 전미 대학 대표 선수로 지정되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단 33명만 뽑는 영광스러운 자리였다고 해요. 그 33명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8개 분야에서 최우수 성적을 받았고 최우수 졸업생에게 수여되는 그런 학장의 메달도 받게 되면서 그러한 그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뭘 했냐면 자신이 6년 동안 해온 그런 습관들 있죠. 그러면서 경험한 그런 내용들을 블로그에 만들기로 했어요. 블로그에 글을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2012년 11월부터 개인 블로그 jamesclimb.com이라는 그런 블로그에다가 글을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 2번을 올렸어요. 매주. 꾸준하게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그렇게 올리니까 몇 달이 지나니까 1000명이 되더래요. 구독자가. 그러다가 2013년 무렵 되니까 그 구독자 수가 3만 명이 늘어나고 2014년에는 1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을 습관 전문가라고 그런 자신의 습관을 만드는 그런 트레이닝에 대해서 계속 글을 올리니까 습관 전문가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이분을.
그래서 2015년에는 20만 명에 이르는 구독자가 20만 명에 이르는 그 상태가 되었고요. 미국의 손꼽히는 출판사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신이 계속 글을 올렸던 그 내용에 대해서 책을 만들게 됐어요. 그 책이 이 책이고요. 그리고 강연을 그렇게 유명해지니까 또 강연 요청이 많잖아요. 그런 습관, 그런 전문가로서의 그런 노하우, 그런 방법들, 그런 것들을 강연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어요. 그래서 요청, 그런 강연 요청도 많이 받아서 강연으로도 하고 다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런 습관 아카데미라는 것을 설립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물을 내는지 그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영국의 사이클 감독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감독이 새로운 감독이 영입이 되면서 놀라운 변화가 생겼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2003년에 영국의 사이클 협회에 새로운 감독이 영입이 됐어요. 어떤 분이시냐면요. 데이브 브레일 스퍼드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새로운 감독으로 영입이 됐는데 그 전에 그 사이클 협회에 사이클 선수들의 수준이 어땠냐. 그냥 평범한 수준이었어요. 1908년 이후 영국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딱 한 번 땄어요. 딱 한 개. 그리고 가장 큰 대회, 사이클 대회에서 가장 큰 대회가 프랑스에서 있었는데요. 그 프랑스에서는 투르드 프랑스에서는 110년 동안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유럽의 최고의 사이클 그 제조업체에서는 이 영국의 제품을 팔지 않았어요. 그것을 팔기를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판 제품이 우수한 성과를 제품을 탄 선수들이 우수한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런 적이 없으니까 성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팔기를 거부했을 정도로 성적이 별로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감독으로 새로 와서 어떻게 했냐. 아주 작은 것부터 수정해 나가는데요. 어떤 작은 것부터 수정을 해 나갔냐면요. 이분 사이클 선수니까 안장을 앉았을 때 그 되도록이면 편안하게 디자인하는 것부터 타이어의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알콜로 닦고 그러한 것부터 시작해서 선수들 입는 옷 있죠. 옷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선수들이 어떤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썼냐면 선수들이 이제 운동을 하니까 마사지를 받잖아요. 근육이나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마사지를 받으면 그 마사지에 사용하는 젤이 어떤 것이 근육에 빨리 회복력을 주는지 자신이 직접 경험해보고 실험해보고 선수들한테도 해보고 그래서 제일 좋은 제품, 제일 근육을 빨리 회복시켜주는 제품을 고르고 그 다음에 외과 의사를 고용해서 선수들한테 손 씻기 방법을 가르쳤어요. 좀 황당하죠? 손 씻기 방법을 가르쳤어요. 왜 그러냐면 감기가 면역력이 약했지만 감기가 제일 쉽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운동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기에 걸릴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손 씻기부터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숙면을 위해서 매트리스와 베개 그러한 것들을 바꿔주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것까지 했냐면요. 그 사이클을 이동을 하잖아요. 트럭에다 싣고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트럭 안에 내부에 색을 다 흰색으로 페인트를 다 했어요. 미세한 먼지라도 들어가지 않게끔 그런 미세한 먼지들이 사이클 타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그러한 사소한 부분까지 다 조정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5년의 시간이 걸리고 나서 어떤 성과를 냈냐면요.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어요. 5년 만에 그 사이클 팀이 어떻게 됐냐.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에서요. 도로 사이클 및 트랙 사이클 경기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냈어요.
전 종목을 통틀어 60%의 금메달을 석권을 했어요. 그리고 4년 후에는 런던 올림픽에서 9개의 올림픽 신기록을 냈고요. 7개의 세계 신기록을 갱신했어요.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 프랑스 대회, 트루드 프랑스에서 우승을 했어요. 영국 사이클 역사상 최초로 우승을 했어요. 그런 성과를 냈어요. 그래서 영국 팀은 6년간 트루드 프랑스에서 5번의 우승하는 기염을 토해냈어요. 이렇게 매일 조금씩 매일 1%씩 달라졌을 뿐인데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씩 그러한 습관을 매일매일 들인다면 그것은 복리로 성과를 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 조금씩 이렇게 성장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어느 저점이 되면 그게 복리로 된다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보여요. 처음에는 별로 완만하다가 급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기가 되면 그렇게 성과로 해서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어떤 목표를 설정할 때도 그런 목표에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과정에 대해서도 목표를 중심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체성의 기준을 두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여러분이 생활하시면서 어떤 변화를 꿈꾸고 또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